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결혼도 아이도 제 인생에는 결코 없을 것이라고 단정을 지으며 살아왔습니다. 제가 너무 잘나서 비혼을 선언한 것이 아니고요. 저 혼자 벌어먹고 살기도 너무 벅차니까 결혼이며 아이며 무언가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들을 애초에 만들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었죠.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뿐만 아니라 남편의 시댁과 친구 등등 그와 얽혀진 사람들과의 만남도 잦아질 테고, 그렇게 되면 그간 제가 사람을 사귀어왔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평생 이혼을 하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든 관계를 잘 이어가야 할 텐데,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소리를 가만히 듣고는 못 사는 제가 혹여나 시집살이를 어처구니 없이 당하게 되어도 참아야 하는 건 아닐까 싶어서 걱정도 되더라고요. 거기다 아이까지 낳고 산다고 생각을 하니 참,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이리 살아도 될까 싶었죠. 사실 저희 친정엄마가 시댁살이를 참 혹독하게 치르셨던 것도 제가 비혼을 선언한 것에 한 몫을 했습니다. 아주 어릴 적부터 할머니 집에 가면 식구들 다 밖에서 TV 보고 신난다고 떠들어대고 있는데 엄마 혼자 부엌에서 그 많은 사람들의 목까지 설거지를 하고 때 되면 과일까지 깎아오고 정말 어린 제 속이 문드러지더라고요. 그 와중에 친정아빠는 남일 보듯이 와이프 도와줄 생각은 안 하시고 오히려 친척들과 함께 거들며 이것저것 해오라고 엄마한테 시키기나 하고 있고, 아마 제 또래 여자분들이라면 이런 모습들 명절마다 참 많이 보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혹여나 내가 똑같이 살아갈까봐 명절에 쉬기는커녕 남의 집에서 설거지나 하고 손발 없는 사람을 위해 먹을 거 내어주며 노동을 해야 할까봐 그냥 간단히 살기로 했죠. 혼자 살면서 명절엔 제대로 쉬고 주말엔 난류한 취미생활이나 하며 인생을 좀 즐겁고 아름답게 갖고 보자고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1년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1년 좀 안 된 아이도 하나 있고요. 네, 제가 그만 사고를 쳐서 결혼을 해버리고 만 것이에요. 사실 사고라고 할 것도 없었어요. 마흔을 바라보는 다 큰 성인 남녀가 잠자리를 가지는 게 그리 낯뜨거울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다만 그 결과가 어처구니 없게도 임신을 하고야 마는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이 지금까지 정말 큰 후회로 남습니다. 아이를 보면 예뻐 죽겠고 어쩜 이리 작은데도 저를 꼭 닮았나 싶어서 벌써 제 분신 같고 소중하지만 이 아이가 학교를 들어가고 성인이 될 때까지 좋게 20년이 남은 그 세월을 어찌 키워낼 수 있을까 싶어서 감당도 안 되고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거리더군요. 아주 초반에는 아이를 낳고 나서는 저한테 모성애가 없나 싶을 정도로 그냥 아이가 미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장본인이었으니까요. 저는 돈 잘 번다는 대단한 전문직은 아니지만 당장에 제 밥벌이는 하고 살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진 전문직 종사자입니다. 남편과 교제를 하던 당시에도 같은 대학 동기 3명과 함께 뭉쳐서 차린 사무실에서 법인 사업자로 일을 하며 오랫동안 수익도 원하는 만큼 내고 제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살던 여자였어요. 하지만 친정에 워낙 빚이 많이 남아 있어서 돈 버는 족족 부모님 빚을 갚아드리기 바빴고, 그렇게 살다 보니 30 후반이 되어도 제 수중에 모아놓은 돈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정말 저 하나 딱 먹고 살기에만 충분한 정도로 모아놨었죠. 그렇게 하루하루 일이 재밌고 앞으로 노후 걱정도 없으니 당장에 큰 돈 걱정이 없이 살며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너무 만족스럽고 안정적이었습니다. 여기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내일만 열심히 하며 살자고 다짐했는데 인연인지 악연인 건지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제가 자주 가는 회사 근처에 한 일식당 셰프로 근무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가게가 남편의 소유는 아니었고 사장은 따로 있었는데 일식집이다 보니 셰프가 무대 위의 군주처럼 참 커 보이곤 했죠. 제가 점심때 밥 한 고기를 뚝딱 먹으면 배가 불러 더부룩하다며 잠도 오고 속이 불편해 일에 집중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종종 속이 좀 안 좋다 싶을 땐 아예 굶거나 일식집에 가서 조그만 덮밥이나 초밥 몇 개만 낱개로 주문해서 적게 먹곤 했는데요. 회사에 회를 못 먹는 친구가 있어서 일식집 갈 때는 저 혼자서만 꼭 찾아가곤 했죠. 일식집이 생긴 지 3년 동안 정말 갈 때마다 매번 혼자서 쥐똥만한 초밥 몇 개만 먹고 가곤 했어요. 그런데 그게 남편 눈에는 참 신기하고 애처로워 보였나 봐요. 다들 점심이라고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삼삼오오에 모여서 밥 먹는데 저는 매번 혼자 와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것 같으니 아파 보이기도 했겠죠.
처음엔 자기도 여자친구가 있어서 관심이 없었다가 싱글이 된 후로 본격적으로 절 마음에 들어 했다는 남편은 그렇게 혼자 저를 멀찌감치서 보며 지내오다가 결혼을 하기 딱 5개월 전에 처음으로 제게 고백을 했습니다. 막 대단하고 멋있는 고백은 아니었어요. 그냥 저는 조금 먹고 빨리 일하러 가고 싶은데 자꾸만 초밥 몇 개를 공짜로 더 준다거나 별로 시킨 것도 없는데 서비스라고 우동이나 디저트를 주질 않나. 뭔가 자꾸만 식사를 하러 갈 때마다 저한테 쥐어주는 게 많다 보니 저도 어느 순간 서비스를 주시는 셰프를 확인하게 되었어요. 상당히 호감 가는 외모에 셰프 옷을 입은 프로정신이 넘치는 전문가스러운 모습까지 보면 볼수록 사람이 참 괜찮더라고요. 30 초반 이후 제대로 된 연애는 없다시피 했던 저는 그렇게 한동안 이 사람이 날 좋아하는 것 같다며 민망하고 부끄러워 일식집을 제대로 가지 못했고 그러다 정말 오랜만에 다시 일식집을 찾았다가 식사를 마치고 나가는 저는 뒤따라온 남편의 고백으로 번호를 처음 따이게 되었습니다. 당시 남편은 제가 식당에 한동안 오질 않아 불안했다며 내내 기다렸다고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제게 건넸어요. 풋풋한 그 사람의 모습은 나이가 들었어도 여자였던 제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했고 결혼을 하겠다는 마음은 여전히 없었지만 진짜 진득히 좋아하는 연애는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들게 만들었죠. 연인이라면 언젠가 헤어질 테니 이왕 인연이 된 김에 잘 지내보자고 말이죠. 남편은 저보다 3살 아래의 연하남이었습니다. 나이 어린 애인은 처음 만나봤는데 역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단 말이 딱 맞더군요. 생각이 깊고 배려심이 많은 게 어쩔 땐 저보다 오빠 같기도 했고 집안에서 장남이라더니 그래서인지 사람이 제 나이보다 훨 철이 든 것도 같았습니다. 제가 냄새에 민감해서 술, 담배를 멀리하는데 자기 건강 챙긴다고 알아서 몸에 해롭다는 거 멀리할 줄도 알고 짧은 기간이었지만 둘이서 참 많은 대화를 하곤 했는데 상식도 꽤 풍부하고 직업과 다른 분야에서의 지식도 두루두루 갖추고 있는 게 참 존경스럽고 배울 점이 많더라고요. 내심 이 사람과 연애만 하다 헤어지기엔 아깝다는 생각도 어쩌다 들곤 했지만 결혼해서 달라졌다는 친구의 남편 얘기 그리고 제가 보며 자란 시집살이의 끔찍한 모습들까지 정신 차릴 일들을 되새겨보며 결혼만큼은 절대 안 하겠다고 마음을 다잡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한순간의 실수로 저희가 애고도 없는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둘 다 술을 멀리하지만 남편은 알고 보니 자주만 안 마셨을 뿐이지 한번 마시기 시작하면 술주정을 보지 못할 정도로 끝까지 잘 마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술을 입에만 대도 얼굴이 시뻘개지고 곧 잠이 솔솔 오는 저는 남편이 얼마나 술을 잘 마시는 사람인지 술주정이 무엇인지 알 턱이 없었죠. 그날도 정말 평범하게 둘이서 데이트를 잘 하고 헤어지려는데 남편이 저를 끝까지 붙잡고 조금 더 함께 있고 싶다면서 근처에 있는 새로 생긴 와인바를 추천해줬어요. 우리 둘 다 술 마시는 거 싫어하니까 그냥 분위기 좋은 곳에서 도수는 제일 낮은 거 시키고 안주만 왕창 먹고 오자고 순진하게 웃던 남편의 태도에 제가 그만 홀라당 넘어가 버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막상 와인바에 도착을 해서는 본인이 잘 안다며 술을 주문했는데 도수가 낮기는커녕 마시자마자 머리가 띵한 것이 제가 그만 한 잔만 마셔놓고는 어질어질한 상태가 되고야 말았어요. 술김에 아니면 제가 몸을 못 가눠서인지 남편은 혼자 사는 저의 자취방 문을 잘도 열고 들어와서는 저를 침대에 눕히곤 그냥 나가질 않았습니다. 술김에 저도 가까이 있던 남편 모습에 흥분이 되었고 저는 그렇게 취한 몸을 그저 남편에게 맡긴 뒤 하룻밤을 보냈죠. 그 상태로 잠자리를 가졌으니 피임을 제대로 했을 리는 만무했고 그 바람에 결국 저는 아이를 가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죠. 결혼에 대해 무지했고 아이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없던 상태에서 임신을 해버리니 겁부터 덜컥 나더라고요. 그리고는 정말 한순간에 아이로 인해서 결혼에 대한 저의 결심이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절대로 이 아이를 혼자선 키우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먼저 남편에게 결혼을 하자고 청혼을 했어요. 아이가 생겼다는 말에 놀라지도 않던 남편은 왠지 그날 임신이 될 것만 같았다며 별 그지 같은 방법으로 저를 달래며 결혼에 승낙을 했고요. 뭐가 맞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확신이 들지 않았지만 그래도 결혼을 안 한 처녀가 혼자서 애 낳고 사는 꼴보다는 좋게 봤던 남편과 결혼을 해서 그냥 평범하게
제가 그간 거부해왔던 정말 그 평범한 삶을 살아보는 게 낫겠더라고요. 시도도 안 해봐서 결혼을 욕할 순 없다며 뒤늦게야 저에게 타당한 혼자만의 이유를 제시해보다가 결국 결혼을 하는 게 더 낫다는 혼자만의 결론을 내려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요, 갑작스레한 결혼이니 위험 부담이 크다는 걸 제가 간과했습니다. 아주 제대로 말입니다. 남들은 연애 때부터 몇 번이나 재이고 따지고를 서로 반복하다가 마땅한 신랑감을 찾는다는데 저는 그럴 만한 과정도 없었잖아요. 그렇게 치를 떨어 하던 시집살이를 안 당하려고 결혼을 안 하고 있었던 건데 정작 아이가 생겼다는 이유로 상대 시부모님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파악도 안 한 채 결혼을 한 것입니다. 혹시나 했는데 장남이라는 남편은 정말 효자더라고요. 효자가 절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자기 낳아주신 부모님은 끝까지 책임지고 잘 모시는 게 도리니까요. 하지만 연애 때는 한 번도 본 적 없던 남편의 갑작스런 효자 코스프레가 절 너무 힘들고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그 효자 코스프레를 저한테까지 강요를 하고 압박을 주니 더욱 문제가 커져갔어요. 결혼하고 일주일도 안 되어 남편이 제게 그러더군요. 자신은 집안의 장남이라서 부모님을 챙겨드리고 또 보살펴줘야 할 직접적인 이유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사실 저도 집안에서는 제가 장녀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 다 이해한다며 우리 서로 각자 집안의 장녀이고 장남이니까 서로 집안 어른들을 알아서 잘 챙겨보자고 했어요. 명절이나 서로 식구들이 모여야 할 때는 또 그만큼 서로의 부모님께 최선을 다하는 건 당연하고요. 그런데 남편은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런 게 아니라고, 결혼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며 훈계를 두더라고요. 그 후로 남편은 저한테 장남이 뭔지 몸소 보여주겠다는 듯이 너무 작게 시댁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신혼집은 갑작스레 결혼을 한 거라 제가 전셋집을 뺄 수가 없어서 그냥 제가 살던 전셋집에서 신혼집을 차리게 되었는데요. 시댁이 여기서 지하철로 6정거장이면 가는 가까운 거리에 있더라고요. 연애할 땐 집엔 발해대주면서 단 한 번도 자기 집이 이 근처라고 말한 적이 없던 남편은 제 전셋집으로 살러 들어온 후에 매일같이 집이 가까워서 너무 좋다며 처음부터 이 집에서 신혼집을 차리고 싶었다며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했습니다. 그리고는 가깝다며 일주일에 못해도 3번은, 그것도 평일 저녁 2번과 주말 1번을 끼고는 퇴근 후 혼자도 아닌 아이와 저를 데리고 자꾸만 시댁을 가곤 했죠. 다행히 저나 남편이나 자가용이 있어서 차를 타고 빠르게 도착하긴 했지만 제겐 시댁 가는 길이 늘 천리 만리였죠. 사실 지하철 6정거장도 자리 못 잡으면 지하철에서 한참 서 있어야 하고 계단이며 엘리베이터로 이동하고 집 앞까지 찾아가는데 시간과 노력이 정말 많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제가 노는 사람도 아니고 막달까지 사무실을 나가며 일하다가 애 낳으면서 겨우 3달 정도 쉬고는 곧장 다시 출근하고 있는 사람인데 퇴근 후 제대로 휴식도 취하지 못하게 자꾸만 시댁에 들락날락하게 하는 남편이 정말 너무 얄밉더라고요. 그래도 애기를 보면 좋아 죽겠다고 또 오라는 시어머니한테 저 힘들다고 남편 앞에서 면박을 드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냥 알겠다고 말을 반복하며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또 찾아가며 매주 저희 친정보다 더 작게 시댁을 찾아갔습니다. 결혼 전에는 저희 부모님의 생신을 먼저 물어보고 연애 중이었는데도 선물까지 준비해주던 다정하고 정 많던 사람은 어디로 가고 완전히 자기 집 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찌나 마마보인지 결혼 후에 아이를 키우며 혹여나 아이가 지나치게 울거나 또는 지나치게 조용하거나 하면 금세 또 시댁에 전화를 해서 의사도 아닌 시어머니께 아이가 왜 이러냐고 물어보고 있고 하다 제가 몸에 좋다고 말을 익혀서 멸치와 볶아 반찬을 만든 적이 있는데 그걸 사진으로 찍어서는 시어머니께 전송을 했더라고요. 살다 마랑 멸치를 볶아서 반찬으로 먹어보긴 처음이라며 이거 이렇게 먹어도 되는 거냐고 물어보려고 말입니다. 마가 감자 식감 같아서 멸치랑 간장에 볶아 먹으면 정말 맛있거든요. 제가 동물도 아니고 남이 못 먹는 음식을 설마 남편한테 만들어 바치겠나요? 못 먹게 해서만 입 싹 닫고 지가 반찬을 해먹으면 될 것이고 똑같은 직장인인데 반찬 투정할 시간에 밥 차리는 걸 조금이라도 도와주면 뭐라 말은 안 하겠는데 이 사람은 살림살이에 손을 떼고 어쩌다 아이가 울고 보채면 데려가 아이만을 돌보며 여전히 밥 차리고 빨래하고 또 장보고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것까지 다 제가 도맡아 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걸 뻔히 다 알면서도 애 때문에 계속 참고 넘기기를 반복했죠. 이 짓이 싫어서 결혼을 하고 싶지 않았고 아이를 낳기도 싫었던 건데 졸지에 결혼과 육아를 동시에 하면서 혼자 너무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빡센 결혼 생활을 1년 정도 지속했습니다. 일주일에 못해도 3번 정도 퇴근 후 찾던 시댁은 제가 너무 힘들어서 못 가겠다고 여러 번 인상을 쓰고 얘기를 하니 남편이 혼자 토라져서 시댁을 찾아가며 그러면서 저는 더 이상 시댁을 남편 따라 가지 않아도 되었어요. 다만 시댁을 나서는 길엔 꼭 저를 천하의 나쁜 며느리로 쳐다보며 나가는 남편의 표정 때문에 늘 속이 편치 않았고 결국 평화로운 가정을 위해서라며 저 스스로를 겨우 달래고 자존심을 구긴 채 남편에게 먼저 이번엔 시댁에 같이 가자고 말을 꺼냈어요. 거의 2달 정도 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얘기인 즉슨 남편이 2달이 되는 동안 저한테 말을 거는 둥 마는 둥 삐져서 애마냥 굴어왔단 소립니다. 제대로 대화도 안 하려고 하고 지 자식도 본체만져 하려는 꼴이 정말 얘 다루듯이 달래줘야겠다는 생각을 들게 했죠. 그 바람에 제가 먼저 시댁을 가자 했다며 화가 풀려버린 남편은 대신 횟수를 좀 줄이자며 일주일에 2번 정도만 시댁에 찾아가게 했는데요. 3번이나 2번이나 저한테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황금 같은 주말에 몰아서 저를 시댁으로 데려가는 게 더 골치 아프고 신경질이 났어요. 천만다행이게도 시댁에서 시집살이를 당하고 모진 소리를 듣는 듯 기분 격하게 상할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서야 바보 같은 제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시댁 식구들이 모두 티를 안 내고 제게 시집살이를 시키고 있다는 것을요. 다들 아기가 이쁘다고 아기를 본다며 부엌 근처는 얼씬도 안 하길래 이 집은 아무도 저녁도 안 먹고 밤엔 야식도 안 먹는구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며느린 제가 먼저 엉덩이를 털고 일어나서 부엌에 들어가 뭐라도 만들어 내오길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론 제가 먼저 나서서 부엌에서 과일을 깎던 사가져간 음식을 정리해 내오던 시부모님께 먹을 것을 대접해야 했고 남편은 제가 바쁘게 움직이는 거 보고는 있는지 알고는 있는 건지 단 한 번 도와주러 나선 적이 없었어요. 이거야말로 제가 어릴 적 봐왔던 저희 친정엄마의 모습이었습니다. 엄마의 인생을 큰딸인 제가 쏙 닮아 비슷하게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퇴근 후 밥 차리는 게 제일 귀찮아 회사 다니며 저녁을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는 저는 늦은 시각에 시댁에서 자주 요깃거리를 만들어드리고 또 옆에서 같이 주워 먹는다고 살은 6kg나 쪄버렸고요. 점점 시댁 가는 횟수가 다시 늘어나 요새는 주 5일 내내 반찬 받으러 애기 보여주려 혹은 다 같이 밥 먹자고 불러대는 시어머니나 남편의 권유로 시댁을 찾았습니다. 시댁 간다고 운동할 시간은 당연히 없었으니 살을 제대로 빼지도 못했고 임신하고 생긴 붓기를 아직까지 달고 살고 있었죠. 그런데 어떻게든 참아볼 수 있었는데 남편의 변해가는 태도들이 결국 저를 벼랑 끝까지 몰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날도 엄마가 저녁밥 차려놨다는데 먹고 오자며 저한테 허락도 안 받고 나갈 채비를 하는 남편을 따라서 깊은 한숨을 속으로 쉬며 따라 나섰어요. 우리 부모님 집도 나름 가까운 곳인데 한번 찾아가려 하지 않는 인간이 뭐 이리 당당하게 절 시댁으로 데리고 다니나 싶어서 다시금 이 사람과 싸워야 하나 2달 정도 말을 하는 둥 마는 둥 살아야 하나 머릿속으로 혼자 복잡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시댁에 가서 일이 생겼어요. 억지로 또 밥을 먹고 있는데 살이 쪄 못생겨졌다며 밥 먹는 와중에 시댁 식구들 앞에서 뜬금없이 제게 면박을 주더라고요. 배부르면 안 먹어도 되고 자기가 보기엔 이젠 굶어도 될 것 같다며 자기 엄마를 쓱 보며 웃는데 그 면상을 당장이라도 때려주고 싶은 걸 시부모님 앞이라고 겨우 참았습니다. 그렇게 밥을 다 먹고 혼자서 설거지를 하다가 남편을 불렀어요. 애는 보채고 있는데 엄마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좀 봐야겠다며 대신 설거지를 하라고 했죠. 자기 집에서 나온 설거지인데 누구 일이고 말고가 있겠나요? 그냥 손이 남는 사람이 일을 도와주면 되는 거니까 아무 생각 없이 남편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 소리가 무진장 기분이 나빴던지 하루 종일 식당에서 칼 갈고 요리하다 온 사람한테 부엌 일을 부탁하자며 그깟 설거지 하나 시켰다고 시부모님 들으라는 듯이 떠나갈 듯 신경질을 부리더라고요. 집에서만큼은 요리를 하고 싶지 않다며 부엌 근처도 가고 싶지 않다며 궁시렁거리던 남편은
결국 어안이 벙벙해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저를 향해 설거지 다 끝나면 그것도 버리고 오라는 말을 하곤 도로 거실에 앉아있는 자기 부모님 옆으로 갔어요. 남편이 가리키며 말한 그것은 바로 음식물 쓰레기 봉투였습니다. 하다 이젠 제가 시부모님 집에서 음식물 쓰레기까지 버려야 하다니. 그런 말을 살갑고 미안하게 부탁하기는커녕 당연히 해야 할 사람한테 노동일 하나 시키듯이 부려먹는 남편의 태도에 저는 그만 이성을 잃고 말았어요. 이 사람, 더 이상 제가 연애하면 설레하고 괜찮다 생각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보니 매번 혼자 밥 먹는 제가 만만해서 어찌저찌 후리려다가 임신을 시킨 것 같은데 저도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이딴 놈은 제 인생에서 완전히 배제시켜버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남편 말대로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집었습니다. 오늘 시어머님이 준비했다며 저보고 구워달라 한 고등어에 뼈가 들어있었고 애매하게 먹다 남은 김치와 김치국물 그리고 된장찌개 먹고 밑바닥에 남아있던 된장콩과 야채 찌꺼기들 뭐 안에 든 음식물을 말하면 셀 수도 없이 많은데요. 그걸 그대로 봉투를 묶지도 않은 채 고무장갑 낀 손으로 들고 거실로 나서니 남편과 함께 저를 슬그머니 쳐다보신 시어머니는 제가 그걸 밖에 버리러 나가는 줄 아셨는지 흐뭇하게 보곤 다시 TV로 눈길을 돌리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대로 가장 저와 가까이 앉아있던 남편의 얼굴을 향해 쓰레기 봉투를 엎어버렸습니다. 마지막 국물이 탈탈 털릴 때까지 머리 위에 올려놓고 두 손으로 봉투를 쫙쫙 빨래 감자듯 짜줬죠. 비명을 지르다 말고 고약한 냄새가 눈, 코, 입에 들어가는 게 역했는지 입을 꾹 다문 남편과 그 옆에서 졸지에 역한 국물들을 덤탱이 쓴 시부모님. 그 자리에서 저는 말끔하게 이혼을 통보했고 지금 사는 신혼집도 내 전셋집이니 짐 다 빼놓겠다며 오늘 내 집에 들어올 생각하지 말라 하곤 안방에 있던 아기 침대 위에 고온이 자는 아이를 데리곤 집을 나섰습니다. 남편은 저 따라잡겠다고 나오려다가 결국 먼저 씻어야겠다 생각이 들었는지 화장실로 뛰어 들어가더군요. 그날 택시 잡고 집에 가니 밤이 늦었는데 오히려 힘이 나서 아이를 조심히 눕힌 뒤 남편의 짐이란 짐은 모조리 챙겨서 집 밖에 뒀어요. 24시간 열쇠 아저씨 부르려다가 시간이 없을 것 같아 그 밤에 제가 비밀번호까지 변경을 했고 결국 한참 뒤에 집에 온 남편은 자기 짐이 다 빼져 있는 걸 보더니 한참 문을 두드리며 열어달라고 하소연을 하다가 힘이 빠졌는지 다시 시댁으로 가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월차 쓰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고는 남편이 퇴근하기 전에 먼저 집에 와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고요. 그 다음날에 바로 남편의 식당으로 이혼 소장을 날렸습니다. 제 말이 농담이 아닌 걸 알고는 그날 하루 종일 미안하다고 자기 집이 가까우니까 그냥 제 집처럼 드나든 건데 생각이 짧았다면서 미안하다고 그제서야 싹싹 빌더라고요. 어찌나 미안해하던지 시부모님까지 나서서는 아들이 많이 모자랐다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다시는 시댁에 오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는데 사실 혹하기도 합니다. 제가 원하는 건 아이의 아빠이고 또 시댁이고 뭐고 그냥 퇴근 후 집에서 편안히 두 발 뻗고 쉬는 것이었으니까요. 저도 애엄마로 사는 게 처음이라 어찌 결단을 내려야 할지 불안함이 없잖아 있는데 남편과 시댁까지 나서서 일이 저자세로 나오니 앞으로 몇 주간이라도 더 남편이 얼마나 저한테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싹싹 비는지를 좀 더 보고서 남편과 앞으로의 결혼 생활에 대해 추가 협상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결혼 1년 차니 이왕 이렇게 된 거 기회를 한 번 더 주고 만약 제 몸뚱이에 마음까지 힘들게 하면 그땐 진짜 음식 쓰레기 봉투가 아닌 가장 큰 쓰레기 봉투에 쓰레기랑 쓰레기는 다 담아서 남편에게 뿌려버릴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